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의 장은 연준이 점도표를 찍었는데 내년에 금리 인하를 당초 4번에서 2번밖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도표를 찍으면서 증시가 엄청나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급락은 최근 들어서 쉬지 않고 올랐던 단기 매매자들의 손절 물량과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왔던 장투자들의 익절 물량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나스닥이 끝났다, 이제 하락장으로의 시작이다, 그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트가 주봉 추세상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어제가 상당히 좋은 부분 매도의 타이밍이었던 것은 맞았네요. 최근 제가 올린 영상에 미국 주식의 양도세를 고민하는 그대에게 양도세 절감 치트키 증여법이라는 영상을 엊그저께 올려드렸는데, 솔직히 더 시저와 계속적으로 미국 주식을 해왔던 분들은 어제 물론 내렸어도 여전히 상당히 큰 수익권이잖아요. 뭐 100% 넘는 수익권인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할 시 내년에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솔직히 양도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금액이. 물론 딴 돈으로 내는 건 맞는데 수천이기 때문에 많게는 뭐 억 단위로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매도를 할 경우에요. 그런데 증여를 함으로써 양도세를 빵원으로 리셋시킨다. 사실은 지금 증시가 내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시저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증여법 영상을 여러분께 올려드렸다. 증여를 할 시에 최초 증여가가 받는 사람의 취득가가 되면서 100% 수익이라도 받는 사람은 0%의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매도해도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를 하신 분들은 어제의 급락이 나오고 오늘 밤에 바로 매도를 해도 그저께 나스닥의 최고점에서 매도를 한 것보다 이득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왜 보지를 않으십니까, 여러분? 조회수가 1000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다른 유튜버들이 시부렁시부렁 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공포지수는 34. 오랜만에 보는 피어네요. 근본에 익스트림 피어까지도 볼 마음의 준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푸드코옵션 0.64. 푸덴코옵션이 아직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어쩌면 근시일 내에 미국 주식이 더 내리면은 익스트림 피어도 볼 수도 있겠다. 마음의 준비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증시를 내릴 수 있는 일정으로는 일단 일본의 금리는 동결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3분기 발표가 있고요. 연속 실업 청구 건수 그리고 GDP가 발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들이 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시 하락은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일은 상당히 중요한 PCE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어제의 이 장대 음봉으로 보통은 지지선을 한 개씩 무너뜨리면서 내려오는데, 보시면은 지지선이 3개나 무너졌습니다. 빨간색 지지선, 두 번째 빨간색 지지선, 그리고 엔캐리 청산부터 계속적으로 지켜내 주었던 파란색 추세선, 3개의 지지선이 깨져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내렸을 때 지지선은 검정색 지지선, 이 검정색 지지선은 지난 23년 아픔의 기간이었죠. 3개월 동안 하락했던 아픔의 기간부터 저점을 이은 선, 검정색 지지선, 현재 기준으로 약 한 1% 정도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스닥은 오늘 또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 1% 정도의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바로 말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지지선은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거죠. 이 저항선을 부시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강한 매수세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호재가 이제 없잖아요. 단기적으로 물린 사람들은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 본전에 던지거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던질 거예요. 위에서 계속 던질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매수세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현재의 시장은 굉장히 공포에 질려있다. 공포지수도 피하고요. 굉장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구간은 자신의 평단 기준으로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물린 분들은 어쩌면 작전상 후퇴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구간이고요. 엄청난 수익권, 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홀딩을 했다. 작년부터 뭐 계속 이렇게 홀딩했다. 쭉 올라왔는데 대충 뭐 이때 정도 사서 1배 기준으로 한 50% 수익이다. 뭐 그러면은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죠. 3배 기준으로 봤을 때 마치도 한 160% 정도 수익이고요.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엄청난 수익권이면 지금까지 1년을 넘게 버텼는데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7월 달에 엔캐리 청산 TQ 기준 마이너스 40%도 견뎠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미국 주식 3배 레버리지를 하려면은 절대로 환희의 구간에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공포의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급격하게 주봉 이평선마저도 위협하는 이런 아리까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당연히 분할 매수로 내릴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하고 고통을 견디고, 상승이 시작되면 모든 매수를 멈추고 상승을 전부 다 먹는 거죠. 쉽지는 않은 매매법이긴 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매매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주식을 오래 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언제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TQ 같은 경우는
어제 한 10% 정도의 하락을 보이면서 무려 12월 초로 가격이 회귀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투자 기간의 2주라는 기간이 정말 꿈 같은 상승의 나날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꿈이 된 거죠. TQ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생겨서 뭐 어디가 지지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차트가 이상해진 거죠. 괴리율 때문에. 나스닥 지수로 1% 정도 더 하락을 하고 지지를 받더라도 겹겹이 저항선이 있다.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됐다. 산타랠리는 어제까지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분위기는 좋지가 않아요. 엔비디아가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가 된 거죠. 어제는 엔비디아가 별로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저께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속슬 같은 경우는 역시나 괴리율의 차트이기 때문에 1배지수 속스 X로 봐야 되는데 현재가 지지선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오늘 밤에 나온다. 그러면 추매를 할 때가 아닌 거죠. 대응을 하셔야 될 때인 거죠. 하락을 계속 하였지만 지지선은 지켜주면서 하락을 했다. 저점을 높이면서 하락을 해줬다. 그리고 지금의 하락도 여전히 저점을 높인 하락의 순간이다. 그런데 오늘 밤에 검정색 지지선을 이탈하고 하락을 한다 하면은 이제 지지선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죠. 반도체의 시즌이 끝난 거죠. 오늘 밤 무조건 조금이라도 보합이라도 지지 또는 반등을 해줘야 되는 차트가 된 거죠.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FNGU. 저는 FNGU와 불즈를 이번 급등 구간에 매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12월 초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다. 굉장히 좀 슬픈 일인데 그래도 FNGU를 대충 뭐 이 정도에서 샀다. 작년에 샀다라고 한다면 300% 수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장투밖에 없어요. 그러나 현재의 구간으로 봤을 시 FNGU가 이렇게 엄청난 큰 장대 음봉을 보여준 기간이 없었어요. 장대 음봉을 한 13% 장대 음봉을 보여준 날이 없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12% 마이너스였다. 물론 이때는 3일 연속으로 때려 맞았죠. 과연 21선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통상적으로 내리더라도 처음 21선 터치는 한 번씩 지켜주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등이 나올 시 반등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겠죠. 현재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지가 않다. 불즈는 거지가 되었고요. 최근 다우 지수가 최장 기록을 세웠죠. 하락의 최장 기록, 무려 10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지는 최장의 기간적인 음봉. 계속적으로 찔끔찔끔 내리다가 큰 장대 음봉,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갔고요. 주봉의 이평선을 터치했습니다. 채널이 생겼어요. 다우지수의 채널. 다우지수가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은 약 한 2% 정도가 더 내려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한 지지선이 있다. 물론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다우지수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우지수를 줍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종목은 유다우. 한 7% 정도 떨어지면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찬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종목을 하나 드린 거예요.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에다가 주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이었다. 쌍둥둥. 좀 쉽지 않은 캔들이다. 그리고 무려 현재도 이렇게 내렸는데 고점 대비 조금 찔끔 내렸는데 현재도 볼린저 밴드 둥둥이다. 굉장히 좀 쉽지가 않다. 과거에 21년 고점으로 봤을 시 주봉의 볼린저 밴드 완벽한 둥둥이 뜨고 나서 그리고서 테슬라는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락이 시작되었다. 하락의 추세가 시작되었다. 어쩌면 여기서 지금이 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테슬라는 현재 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여기서 매도를 하지 못하면 또다시 기나긴 하락의 추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참 운이었게도 21년에 테슬라가 고점을 찍고 하락의 추세가 시작된 지점이 나스닥의 하락의 추세가 시작된 지점과 일치한다. 굉장히 좀 머리 아픈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분할 매도의 관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사정인데 내년에 저는 장투를 안 할 거거든요. 내년에는 스윙 투자를 할 것이다. 그게 테슬라든 속설이든 TQ든 뭐든 간에 스윙 투자를 하겠다. 왜냐? 좀 과도해요. 과도하게 좀 많이 올랐다. 나스닥이 좀 심하게 올랐다. 이때도 심하게 오르고 상당히 좀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좀 심하게 올랐다. 아픔의 시기가 이제는 조금 올 수도 있겠다. 아픔의 시기가 와도 스윙 투자는 차트를 보고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USDT 코인의 화폐 단위죠. 어제 상당히 코인도 조정을 받으면서 USDT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했다. 그렇다고 하면 채널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채널이라는 것이 채널의 끝을 터치하고 오늘은 좀 살짝 내려주면서 오늘 비트코인이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런데 USDT가 코인의 방향과 반대죠. 화폐니까 검정색 채널도 오늘 밤에 다시 돌파한다. 그러면 코인의 단기적인 하락장, 깊은 조정장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만큼은 반드시 USDT가 내리고 비트코인이 반등을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오늘도 내리면은 하락장
같은 파괴력이 있는 조정장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뭐 크게 이상은 없어요. 여전히 뭐 100K 이상이고요. 아무런 그 타격이 없는 거죠. 비트코인은. 문제는 알트코인들이죠.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이 개더리움이 좀 개 같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이게 상당히 좀 개 같은 상황인데 상승의 채널, 도미넌스가 상승의 채널을 이탈했어요.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까지는 이탈하고 다시 들어와 주는 것을 이제 페이크 아웃이라고 하는데 페이크 아웃을 보여주면은 좀 괜찮은데 지금 이틀 동안 도미넌스가 이탈을 하고 있다. 이더리움의 차트도 깨서는 안 되는 21년의 고점부터 내려오는 이 검정색 지지선, 그 검정색 지지선이 이 선이거든요. 이 선을 장중 깼었고 오늘도 깼었고 현재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시각에는 약간 선 위로 올라와 주고 있는데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은 뭐 쭉 하방에 계단식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저는 현재 기분이 좀 상당히 좋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휩소를 보여주고 다시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휩소를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내리면은 이게 휩소가 아닌 거죠.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게더리움. 하지만 그래도 더 시저의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뭐 아직도 이더유 두 배 레버리지죠. 수익금이 깎여서 그렇지 아직도 여전히 괜찮은 수익권일 거예요. 근데 괜찮은 수익권이고 나발이고 수익금이 깎이면 원래 기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기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아졌고요. 알트코인들은 아주 개나락을 가더라고요. 근데 알트코인조차도 더 시저 멤버십 분들은 몇몇 알트코인은 음전을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수익권으로 가지고 있다. 알트코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투자가 다 똑같아요. 모든 투자가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는 사면 안 돼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횡보를 한 후에 이 추세가 상방으로 돌리려는 이런 초입 구간, 이때 사도 솔직히 이게 상방인지 뭐 하방인지 뭐 횡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약간의 이제 상방으로 돌리려는 초입 구간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고 약간의 조정 시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상방에서 하방으로 꺾였을 때 어설픈 자리에서 사면은 만약에 이게 하락의 초입이라고 하면 물을 타면 탈수록 미친 듯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현재 이더리움은 말아 올리지 못하면 이 검정색 선을 유지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탈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어쩌면 상당히 위험한 하락의 차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할 시 그 순간에 수익권이면 괜찮아요. 내 계좌가 수익권이면 욕심을 버리고 그냥 찔끔 수익에서 만족하고 던져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탐욕의 구간에서 샀던 사람들은 현재도 마이너스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추세가 하방으로 꺾였을 시 물을 타면 탈수록 손실은 커져가고 전 재산을 다 날릴 수가 있다.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의 조정에서 죽는다는 원칙이지만 이렇게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는 줍줍을 하질 않아요. 관망이죠. 추세를 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재는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돌려주기만을 간절히 좀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나스닥도 코인도. 다만 국장 같은 경우는 원래 맨날 365일 힘든 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에서 단타만 치고요. 이번 달도 국장에서는 괜찮은 수익을 올렸다. 적은 돈으로 괜찮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코넬 같은 경우는 깨서는 안 되는 이 검정색 선을 이탈하자마자 참 신기하죠. 어제 말씀드렸죠. 이 검정색 선을 깨면 안 된다고. 깨자마자 투매가 일어나고 볼린저 밴드까지 밖으로 나갔다. 1배 코인베이스 차트도 똑같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이제는 큰 괴리울이 생겨서 코넬의 차트는 쓰레기가 되었다. 코넬의 차트가 쓰레기가 된 거예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도 이 검정색 선은 이제 저항이 된다.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하지만 이렇게 내렸음에도 더 시저는 수익권이다. 왜냐? 이 공포의 구간에서 샀기 때문에. 공포의 구간에서 사면은 언제 팔아도 비싸게 파는 것이다. 진리죠. 저도 이런 구간에서 미친 듯이 사고 싶어요. 미친 듯이 매수 버튼을 손가락에 좀 닿을랑 말랑 할 때까지 갑니다. 그런데 참아내고 항상 공포의 구간에서 사면은 언제 팔아도 수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 몇 년간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급등할 때는 손이 안 눌러져요, 여러분.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한 수익률을 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기는 매매예요, 그게. 우리가 주식을 원투데이 할 거 아니잖아요. 요번 급락으로 하여금 자신의 투자 성향과 투자 스타일을 좀 점검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여러분들도 좀 깊게 생각해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저스 멤버십에 윤순우님 재가입을 해주셨고요. 친키님 슈퍼챗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나 이제 28이에요. 그냥 연습 삼아 한번 해보자고 하기에 이 상황은 진검이에요. 목검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나무 막대기를 한번 잡아본 적도 없고. 가끔요. 38이었으면 쉬었을까? 48이면 쉬었을까? 78이면 쉬었을까? 8살이면 쉬었을까? 좋은 타이밍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 모든 눈이 따라주고 인생의 신호등이 동시에 파란불이 되는 때는 없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이 이제 상승이다. 그런 날은 365일 중에 하루도 없어요. 항상 투자는 그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고점이다 싶으면은 약간
욕심을 덜어내고 저점이다 싶으면은 단기간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고, 미국은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우상향이니까 자신의 매매법은 불안전하더라도, 우리는 미국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한국 주식시장이 초장투를 할 수 없는 이 쓰레기 금융 후진국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죠. 미국을 계속적으로 한번 믿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밤 몰빵을 때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현재는 상황이 좋지가 않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